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입니다. 전쟁이 나도 IMF가 터져도 정권이 바뀌어도 결국 서울 아파트 값은 우상향한다는 그 굳건한 신앙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이렇게 위안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나니까 괜찮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안 떨어져.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단순하지만 섬뜩한 수학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데 물건의 가격이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봐도 교실이 텅 비어가고 지방 대학이 문을 닫고 군대에 갈 청년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소멸의 파도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앞에서만 멈춰설까요? 지금 20대와 30대가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건 어쩌면 기성세대가 던진 폭탄을 받아주는 마지막 설거지일지도 모릅니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은퇴하고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쓰려고 내놓았을 때 그 집을 받아줄 다음 타자가 아예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부동산 불패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걷어내고 인구 절멸이 가져올 대한민국 부동산의 차가운 미래를 시뮬레이션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숫자들이 가리키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0.6명의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짐. 상황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2030년대가 되면 매년 수십만 명씩 노동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집을 가장 많이 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 허리 계층이 급격하게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도쿄 같은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빈집이 넘쳐나는 아키아 문제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들어와서 살아달라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극단적입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는 일본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1980년대식 아파트 공급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아파트는 10년 뒤 누가 채울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뒤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숫자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적은 인구가 부모 세대가 남긴 수많은 아파트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가격까지 올려준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학도 아닌 산수 문제.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혹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예고하는 5가지의 구조적 시그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부머의 거대한 자산 현금화 러시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74년생까지의 거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금이 없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병원비 쓰고 생활비 쓰고 품위를 유지하려면 결국 일부는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에 맡겨야 합니다. 즉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시장.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요? 수요 공급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두 번째, 지방 소멸과 서울의 초양극화, 즉 똘똘한 한 채의 역설입니다. 부동산 불패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그 대상이 서울 강남 3구나 한강변 같은 극소수의 핵심지로 좁혀질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모여듭니다. 지방은 텅 비고 서울로만 몰리는 깔때기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방광역시, 수도권 외곽, 구축 아파트들은 처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다만 뉴타운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한국의 일기 신도시나 지방 혁신 도시들이 10년 뒤 슬럼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0.1%의 성과 99.9%의 폐허로 나뉠 것입니다. 세 번째, 재건축 신화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새 아파트가 되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구가 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는 폭등했고 일반 분양을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분담금이 수억 원씩 나오는데 늙은 집주인들이 그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이제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되지 못하고 그냥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되는 시대가 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고 배관은 녹물이 나오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사는 고층 빈민가가 서울 곳곳에 생겨날 것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MZ세대의 달라진 가치관과 구매력 상실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내 집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니, 걸고 싶어도 걸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소유보다는 공유, 매매보다는 월세나 투자를 선호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사도 황금성 떨어지고 세금 많이 내는 아파트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미래의 주요 구매층인 그들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칠 의지가 없는데 가격이 유지될 리 만무합니다. 다섯 번째, GTX 등 교통혁명의 역습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외곽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인구 감소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빨대 효과입니다. 교통이 편해지면 굳이 그 동네에 병원이나 백화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로 와서 소비하고 집에는 잠만 자러 갑니다. 결국 지역 경제는 죽고 서울 의존도만 높아집니다. 외곽 도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거나 그 기능마저 상실하고 소멸해 갈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의 기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우스 푸어 2.0 사태가 터질 것입니다. 빚내서 집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갚아야 하는 상황. 집이 안 팔리니 이사도 못 가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전 국민이 빚 갚느라 지갑을 닫으면 내수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자영업자가 망하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자산 불평등이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핵심지의 등기를 친 소수와 무너지는 외곽에 갇힌 다수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지방에 집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영원에 수렴해서 탈출도 못하는 락인 효과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박탈감을 유발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와 금융위기 리스크가 상존하게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침체는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노인 인구수 비례가 높다면 젊은 층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노인만 사는 아파트는 또 다른 명칭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119가 오는 모습, 이 모습을 과연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금도 극성인 부모가 존재하는데 그때라고 과연 덜할까요? 팽창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차원의 콤팩트 시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시를 넓히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도시 기능을 핵심 구역으로 모아야 합니다. 외곽은 자연으로 돌려주고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해서 병원, 학교, 상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인구로도 도시가 유지됩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삽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를 멈추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 교통 나쁜 외곽, 소멸 위험 지역의 부동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사람이 몰릴 곳, 젊은 층이 선호할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주식, 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집 하나에 내 인생을 몰빵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셋째, 집의 개념을 소유해서 거주로 바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마인드셋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인생을 저당 잡히기보다 주거 비용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파티는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팽창 사회였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부동산이 불패일 거라는 믿음은 어쩌면 여름이 지나가는데도 겨울이 오지 않을 거라 믿는 배짱이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땅이라고 했던 양평의 전원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팔리지도 않아서 매물만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앱을 켜보세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만 봐도 월세도 전세도 아닌 매매 매물이 아파트 단지마다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노후를 지켜줄 보물지도일지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족쇄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파티의 음악은 멈췄고 이제 우리는 청구서를 마주해야 하니까요.